공방 재편이 나왔었을 때 수혜를 받는 쪽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장에서 변화가 온다. 소재 부분 쪽에서 될 만한 것들 찾아내는 것들이 앞으로 좀 숙제가 아닐까. 한국과 중국, 미국 기업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별적 밸류를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북미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캣바를 계속 키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그 바이든 네. 그 뭐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네. 이거에 따른 데다가 그 저 또 뭐 2차 전지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 네.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관련된 뉴스들이 전부 좀 비관적인 뉴스들이 나와서 그게 오늘 아무래도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증권사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4개인가 제가 본 건 그런데 3개는 부정적, 1개는 긍정적. 뭐 어느 증권사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분위기가 좀 나뉘는구나.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뷰는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닥은 찍었지만 한 번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 비중 줄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위상에서는 줄이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렇다고 이탈은 안 합니다.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분위기 나오는데 이러다가 툭 밀린다.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툭 밀린다. 그러면 저항받는 이런 정도쯤 만약에 추가로 밀려서 혹시나 뭐 50만 원대 중반대 들어온다. 이런 때는 또 비중 늘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솔직히 저는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뭐 무슨 우리 뭐 미국을 위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재선이 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표를 잡기 위한 과정 쪽으로 나와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이어질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앨범 안에서도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앨범 알 그러니까 직접적인 리튬 광산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가격의 하락은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업황 동향을 보다 보니까 광산회사들 여기저기서 다 업황 안 좋아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조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거의 바닥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앨범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제 주가를 팍 키웠던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찍었지만 회복되는 쪽은 앞선 전방산업의 Q가 올라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닥은 찍었는데 갈 듯 말 듯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쪽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단계보다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이런 극점이 들어오게 되면 사는 거고 단기적인 정점이 들어왔다 그러면 파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가급적이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물론 저 위쪽에 뭐 한 에코프로 기준으로 뭐 90만 원대 100만 원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뭐 움직일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밑에 샀다가 요거를 그러니까 계좌를 분리해서 했다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양극재 업체들도 그런 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차전지 쪽에서 새롭게 나오는 쪽, 그러니까 엔캠이 보여준 효과를 통해서 FEOC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희가 알았습니다. 즉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게 되면서 나오는 분위기 쪽에서 공급망 재편이 나왔었을 때 수혜를 받는 쪽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장에서 변화가 온다라는 쪽들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걸 따라가게 되면 그건 뭐 단기적으로 뭐 눌렸다가 올라갔다 이런 거 보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 율초화학 이거는 전액 쪽인가요? 파우치 필름입니다. 이것도 딱 맞춰서 우리 것 쪽으로 다 그러니까 NKM이 글로벌 1위에서 4위 정도까지 위치를 가고 있다가 이게 중국적 배제하다 보니까 금방 2위 쪽으로 올라온 효과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만큼 밸류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글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 율초화학 뭐 제가 보기엔 제가 무지 좋아하는 종목 TCC 스틸 이런 것들 그대로 물론 4680의 효과는 있겠지만 먼저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배터리 회사가 북미 쪽으로 Q만 확대되기 시작하면 우리 충분히 나갈 수 있어 라고 했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됐던 회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소재 부분 쪽에서 될 만한 것들 찾아내는 것들이 앞으로 좀 숙제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또 거기서 윤곽이 맞춰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양극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던 에코프로 BM 관련된 양극재 쪽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재편돼서 그동안 잊혀졌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 이거 나오는 것도 앞으로 계속 찾는 게 숙제다. 그러면 저도 계속 노릴 거고 변화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네이버 웹툰 관련된 쪽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뭐 지금 네이버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근데 외국인도 그렇게 매도를 해요. 네.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는 딱 시각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멀어졌잖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네이버가 이 자리에 오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움직이는 것과 여기서 움직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황 쪽에서. 네. 여기서 움직였으면 언제든지 레벨업 시도하는데 이건 지금 보면 맞고 떨어집니다. 저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건 멀려져 있는데 지금 네이버 웹툰 관련된 쪽은 원래 연말쯤 IPO 하려고 했는데 지금 8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지금 확 당겨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좀 앞서겠네. 뭐 주관사 선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라진 것 같고 거기서 보니까 기업 가치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조 원대 이 정도까지 지금 타깃을 맞춰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수익이겠느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자주 이용하던 또 어렸을 때 이용하던 어렸을 때 이용하셨습니까? 네. 이 회사가 예전에 월봉을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러고 있다가 이때 맞을 겁니다. 이때 거의 주가 1,000원대 있던 게 주가가 5,000원대까지 갔던 요 흐름들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있어요. EOS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EOS 블랙이 이번에 새로 나옵니다. 이게 5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와 따른 기대감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뭐 탄력은 가장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쪽은 솔직히 DNC 미디어가 이번에 수혜를 많이 받는 쪽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은 카카오 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혜주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MBT, Y랩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DNC 미디어는 그래도 실적 좋아집니다. 보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4월 달에 또 웹툰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공개를 하고 그동안 보고 있던 뷰가 2, 3만 뷰의 레벨이 80만 뷰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니 원작까지 좋아지고 단행본 쫙 팔리고 그러면 뭐 DNC 미디어 자체도 상저하고 실적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쪽 관련돼서 저희가 네이버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이버가 어떤 확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수혜받는 종목들 제가 보기엔 Y랩 같은 경우도 웹툰이 커진다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가 있다 보니까 주제에 맞게 주제 넘지 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나왔던 섹터 종목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원격 진료 관련된 쪽은 개인적으로는 갈등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쪽에서 일단은 좀 정리하고 다시 보자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대 강이면 좀 손잡을 거 남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네, 좀 살려주세요. 좀 힘들어요. 좀 아픈 사람들 진료 받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정치 중립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정치 중립적으로. 그래요. 내가 대답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 좀 물론 허락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요. 네. 네. 두 번째 공기업 상장 관련된 종목들은 솔직히 경영평가에 활용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기관장 뭐 딱 다음 그 기관장이 좀 그 뭐죠? 다음 인사 발령 때 도움되고 뭐 인센티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쥐어짜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약세다 보니까 발전 비용 하락 같은 거 그 얘기 그거는 아마 도움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추세 이렇게 나온 만큼 뭐 당장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흔들리면 계속 또 우상향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교육 관련된 종목들 어제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쪽과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의사 그러면 나도 의사 하고 싶어 그래서 편입
관련된 쪽으로 학원들이 늘어난다 뭐 이런 쪽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AI 쪽에 또 하나 연결될 수 있는 쪽이 교육입니다. 이게 에듀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2030년 1,000조 원을 전망을 하는데 초개인화죠. 뭐 반에서 1등 하는 애, 반에서 꼴등 하는 애 똑같이 공부를 시켜서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좀 거기에 맞게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좀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AI가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게 되면 바뀌는 거죠 또. 하지만 인구는 우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걸 얼마큼 극복하느냐. 여기 또 중요한 것 같고 AI가 또 지금 미국 종목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AI가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놀랐습니다. 또 하나가 방산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관심 있으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AI 접목되는 이 프로그램을 영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만 한번 그거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AI가 여기까지도 접목하는구나. 그런 쪽으로 일단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방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산도 AI가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저희가 항공 그러니까 이걸 우주항공이라고 확대되면 우주항공일 거고 항공 쪽에서 AI가 붙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자동 항법 장치 뭐 시스템 이걸 가지고 비기가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종사가 하는 일이 예전보다 80%가 줄었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 때 투입되기 위해서 거기 앉는 게 더 많지.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건 모두 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이게 K웨더라는 종목이 상장하면서 나왔던 내용들과 보면서 이게 연결돼서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그래서 방산 쪽은 나중에 한번 다시 털겠습니다. 방산 우주항공은요. 네. 이제 그것도 AI가 붙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기관 연구인들 관심이 많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버 시스터즈는 오랜만에 또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인데 중국에서 쿠키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추가적인 변화들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근데 이게 갑자기 하여튼 지금 악재라는 악재는 일단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또 생각지 못했던 미국발 그런 악재들 추가로 또 계속 나오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이제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발 악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030년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4년 중임제를 감안할 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이야기는 물론 이제 2030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거 보면 내용인 자체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둘 다 하필이면 UAW 표심을 공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미국 자동차 노조. 그러니까 UAW는 전통적으로 러스트벨트 공화당의 텃밭이었으나 그 러스트벨트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의 손을 접어주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로 다시 그 표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 미국이 사상 초유의 3대 미국 자동차 노조 UAW가 파업을 하는 사태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죠. 오야모야 이제 뭐 파업은 종료됐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미국 대선 11월 달을 앞두고 미국의 주 정치권은 바이든과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UAW 표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건 일단 진행적인 거고 미국 2030년까지 미국의 친환경차의 비율을 현재 6.8%에서 67%로 바꾸는 그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좀 조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밸류 같은 경우는 2030년 밸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때는 어제 Y증권의 이 얼토당토는 분석 보고서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가들의 실망을 줬다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어 그룹에 대한 집착하는 분석으로 제가 떡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기분 좀 나쁜데,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부터 보겠죠. 그래서 A그룹의 PSR은 보통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낮춘 겁니다. 1 이상이라 그러면, 근데 성장주들은 보통 5, 10도 많이 나옵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매출이 1조인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10조면 PSR이 10배가 나오는 거죠. 성장주에서 PSR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봅시다. 그럼 A그룹이 이제 한 1.1배 정도가 되고 B그룹이 한 9.9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분석이 1년간 주가 등락률을 놓고 보면 A그룹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졌고 B그룹은 140%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디스를 딱 들어가죠. 첫 번째는 AB 그룹의 비교 자체, 분석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었다는 겁니다. A 그룹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중국의 CATL, BYD, 그다음 이렇게 한국의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기타 EVE, 중국의 고아산, 써누다, CALB. 자,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모 그룹에 들어간 A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의 CATL, BYD와 한국의 LG엔솔을 상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출발점이 틀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이게 중국 국가에 대한 PR이 있는 거고 한국 국가에 대한 PR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PR은 계속 낮아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거고 한국의 PR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PR 10배가 왜 자꾸 싸다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의 절대적인 성장률 4.5나 5보다 낮은 2% 중반입니다만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거기서 2.2%의 성장률보다 높은 섹터가 반도체나 배터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대 국가의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 대 기업으로 밸류 분석하는 자체가 첫 번째 접근이 좀 애매했고 두 번째가 LG엔솔이 상장할 당시 30만의 공모가가 나올 때 실제적으로 LG엔솔은 공모가 고퍼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였냐 하면 바로 LG엔솔이 공모가 30만 원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중국의 CATL을 비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LG엔솔의 지금 30만 원은 절대적으로 여전히 비싸다는 걸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어디 증권사에도 LG엔솔의 목표가를 30만 원 밑으로 때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오차적이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가 B를 약하게 보이기 위해서 L을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이 B의 10개 종목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 버리냐면 뭐 집어넣었단 말은 좀 그렇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여기서부터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니 배터리를 비교하면서 지주사 에코프로가 왜 들어갔는지 첫 번째 모르겠고 두 번째가 포스코 퓨치엠,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 신소재, LNF, 금양, 엔캠인데 낭뚱밖에 엔캠이나 금양은 원래 증권사 커버 종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리튬 재련 회사고요. 리튬 생산이고 엔캠 같은 경우는 전해액 업체이기 때문에 전해액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내 2차전지 커버가 거의 없습니다. 한다면 잘해야 뭐 아니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한다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걸 분석하는 기관에서 뭐 분석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맞고 안 맞고보다 이런 내용보다 어떤 이제 우리가 출발점을 놓고 볼 때 평균의 오류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국의 배터리가 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싸다 논려의 분석보다 약간은 이거 어처구니 없이 기준점 자체를 여기다 맞춰놓고 오른쪽을 맞춰버리면 당연히 오른쪽이 비싸 보이겠죠. 근데 이런 릴리스 자체가 지금 하필이라도 시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예민한 시기에서 굳이 낼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한번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릴리스하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예. 아니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거 증권 뉴스로 나오는 거야. 뭐 아니 어쩔 수 언론도 없지. 보면 많은 매체들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좀 많아요. 근데 하긴 조회수를 겨냥한 그런 논조가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어제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왜 빠지나 그랬어요.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썼을 거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거든요. 항상 결과론적인 거니까. 근데 일단 일부분 일리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CATL하고 LG엔솔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네. 그 비등비등한 상태에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따져 보면은 LG엔솔이 높은 건 맞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북미 시장이 앞으로 중국이나 유럽 시장은 앞으로 이제 정체가 돼 있고 앞으로 시장이 확 열리고 성장하는 곳은 이제 북미 시장인데 그 북미 시장에서 미국의 전체 보니까 한 1000기가와트시 앞으로 10년간 1000기가와트시 정도의 그 배터리 생산에서 우리가 한 63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63%를 우리가 장악을 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메리트, 여기에 대한 그 우리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우리만의 논리.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들이 비싸져야 되는 철저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CATL이나 중국의 BYD가 우리보다 싸져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공략 포인트가 쉽게 말해서 침투율 10%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2차 전지 관련주가 북미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북미 시장의 선거에 따라서 주가 등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가 넘는 침투를 보이고 있고 유럽도 1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6.8, 그럼 10% 미만이라는 거는 근데 침투율만 놓고 봤을 때도 10% 미만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북미 시장이 전체 인구가 3억 인구니까 전체 글로벌 차노 시장이 1위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미국 기업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밸류를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에서 가장 유일하게 북미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캐파를 계속 키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배터리가 오히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국의 CATL이나 BYD의 약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비교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미 시장이 계속적으로 중국 업체의 북미 시장 FOIC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국 기업 제한 배제, FEOC 이런 가장 수혜 자체를 한국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눌린 이유는 오히려 중국과 비교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못 눌린 게 아니라 미국 정치적인 내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이쪽으로 해야지. Anyway. 또 우리 2차 전지하면 또 우리 갑자기 또 혈압 오르는 양봉 선생님. 아니 뭐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이렇게 팍팍 폭등할 자리는 아닌데 왜 가만히 있는 걸 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결국 그거 같아. 미국 시장에서의 그 우리의 성장, 네. 그 성장 기대감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면서 형성이 되는가. 어차피 심리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그래서 북미 시장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